DA1번이라고 만들었죠. 데이터 분석 1번 제목은 numpy라고 했고요. 파일 열려 있으신 분들은 한번 모두 실행을 한번 여기 모두 실행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작성한 게 얼마 안 되니까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은요. 몇 가지 그 패키지들을 임포트를 한 게 있어요. numpy, pandas, matplotlib, seaborn, sklearn, 그리고 keras 이렇게 임포트를 해봤는데 이번 파일에서 전부 사용할 패키지들은 아니에요. 단지 여기서는 콜앱에 이미 설치가 되어져 있는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들의 버전 정보를 이렇게 밑에서처럼 출력해 보기 위해서 그 모듈의 이름들, 패키지의 이름들을 이렇게 임포트를 해봤고요. 넘파이는 대부분 MP라고 별명을 주고서 사용을 하고요. 판다스는 PD라고 별명을 주고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시보는 SNS라고 별명을 주고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넘파이는 뭐 밑에도 설명이 되어져 있지만 그 다차원 배열을 기본 클래스로 해서 다차원 배열들의 연산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그런 패키지가 넘파이라고 하는 패키지고요. 그 다음에 판다스는 파이썬을 이용해서 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많은 기능들을 다 가지고 있는 그 패키지가 판다스라고 하는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다루게 될 게 이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클래스와 그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저희가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매트플러립과 시보는 시각화 패키지예요. 어, 시각화라고 하는 건 그래프를 그린다는 얘기고요. 데이터를 분석할 때 그래프를 그려서 보는 게 굉장히 편리하고 좋을 때가 많고 여러 가지 인사이트들을 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이용하는 두 가지고요. 그 다음에 사이킬런과 케라스는 머신러닝과 관련된 것들인데 사이킬런은 주로 딥러닝을 제외한 머신러닝이 주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케라스는 딥러닝과 관련된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이 구현되어져 있는 그리고 특히나 이 케라스는 GPU를 활용한 텐서 연산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케라스예요.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머신러닝을 공부할 때 사이킬런과 케라스도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콜앱을 이용하면 이런 많은 패키지들을 우리가 직접 설치할 필요 없이 이미 다 세팅이 되어져 있는 상태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각각 그 버전들을 보시면 버전 번호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그 콜앱도 업데이트가 돼요. 주기적으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내년 1월이나 내년 3월쯤에는 여기 있는 버전들이 바뀌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버전 번호들 체크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그 numpy의 ND 어레이를 소개시켜 드리기 전에 파이썬의 리스트를 먼저 정리를 했어요. 리스트라고 하는 클래스에 대해서 정리를 했었고요. 우리가 그동안 학습했었던 내용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유는 이 리스트와 ND 어레이가 굉장히 비슷해 보이지만 또 다른 점들이 되게 많은 그런 그 클래스여서 리스트냐 ND 어레이냐 리스트냐 배열이냐라고 하는 거는 그 여러분들이 구별해서 사용을 하셔야 돼요. 리스트일 때 사용할 수 있는 산술 연산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배열일 때 사용할 수 있는 산술 연산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함수의 종류들도 다릅니다. 메서드의 종류들도 다르기 때문에 그 변수가 리스트 타입인지 아니면은 ND 어레이 배열 타입인지 구별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리스트에서 가장 큰 특징, 산술 연산을 보면 산술 연산은 두 가지 산술 연산만 제공을 합니다. 아, 더하기 연산하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연산 두 가지만 제공을 하는데 리스트에서의 더하기는 리스트와 리스트를 이어붙이는 기능이고요. 리스트에서 곱하기는 정수와 곱하기를 합니다. 리스트와 리스트를 곱하기를 해주는 기능은 없고요.
리스트 곱하기 정수 또는 정수 곱하기 리스트. 어, 이 기능은 리스트 안에 있는 원소들을 정수만큼, 횟수만큼 반복해서 복제한, 반복이 되는 그런 그 리스트를 만들어주는 게 곱하기 기능이에요. 그래서 밑에서는 요거 보시면 리스트 만든 거죠. 리스트를 선언을 한 거고요. 리스트 변수들을 초기화한 거고, 리스트가 프린트가 될 때, 리스트가 프린트가 될 때는 대괄호, 그 다음에 원소들은 쉼표로 구분이 돼서 출력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에서는 인덱싱과 슬라이싱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거는 넘파이의 ND 어레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더하기 연산, 곱하기 연산, 이런 거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두 개의 같은 개수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 두 개의 리스트가 있을 때, 두 리스트에서 같은 인덱스에 있는 원소들끼리의 사칙 연산, 더하기나 곱하기를 하고 싶을 때, 그럴 때는 우리가 반복문을 만들어서 직접 계산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어, 여기까지가 리스트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를 한 거였었고요. 넘파이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클래스는 ND 어레이예요. ND 어레이. N 디멘저널 어레이. 그러니까 N 차원 배열. 우리말로 하면 N 차원 배열이란 뜻이에요. 클래스 이름이. 그래서 넘파이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클래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희가 공부하게 될 함수나 메서드들도 전부 다 이 ND 어레이를 가지고서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함수나 메서드들을 공부하게 될 겁니다. 오늘. 어레이를 만드실 때는 이렇게 어레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해 주시면 돼요. 오늘 요거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거고요. 타입을 출력해 보시면 ND 어레이라고 나오죠. ND 어레이라고 나오고 프린트를 했을 때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어, 리스트와 어레이가 프린트가 될 때 다른 점은 유심히 보시면 어, 어제 말씀드렸죠. 원소와 원소를 구분하는 쉼표가 없어요. 어, ND 어레이는 원소들을 공백으로만 구분해서 출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따 2차원 이상의 배열을 출력을 해보시면, 그리고 훨씬 더 깨끗하게, 배열 리스트보다 훨씬 더 깨끗하게 출력이 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ND 어레이는 프린트로 출력되는 문자열하고요. 그 다음에 주피터 노트북에서 출력해주는 문자열이 서로 달라요. 프린트 함수는 그냥 원소들만 대괄호 안에 나열해서 출력을 해주고요. 코드셀에서는 어레이라고 그 이름과 어레이라고 하는 그 종류와 그리고 어레이가 가지고 있는 원소들을 함께 출력을 해줍니다. 이게 두 개의 출력문이 서로 다른 이유는 클래스에서 매직 메서드가 서로 다르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죠. str이라고 하는 매직 메서드와 repr이라고 하는 매직 메서드가 서로 다르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일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가장 큰 특징, 리스트와 다른 가장 큰 특징인데, 배열과 배열을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때 연산은 엘리먼트 와이즈 연산이 이루어집니다. 엘리먼트 와이즈 연산이라고 하는 거는 같은 인덱스에 있는 원소들끼리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한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반복문을 쓸 필요가 없어요. for문을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for in 구문 쓸 필요 없이 그냥 배열, 더하기 이렇게만 해주시면 같은 인덱스에 있는 원소들끼리의 그 덧셈 결과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어제까지 다룬 내용들이었었죠. 네. 혹시 뭐 별로 어려운 건 없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네, 그러면 오늘 수업 들어갈게요. 여기에서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쪽까지 셀이 실행되어져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 모두 실행 한번 해주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넘파이에
numpy는 앞으로 줄여서 그냥 np라고만 쓸게요. 정확하게는 numpy지만 nd array라고 하는 예, 클래스의 속성들, 애트리뷰트들을 몇 가지, 전부는 아니고요. 몇 가지 대표적인 것들만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num array라고 하는 변수가 있었을 거예요. num array 1번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었을 거예요. 이거 출력해 보시면 1, 2, 3, 4, 5 다섯 개의 정수들을 저장하고 있는 배열이었었습니다. 자, 여기다 몇 가지 프린트문을 더 출력을 할 건데요. 네. num array 1번이라고 하시고요. 점 해보세요. 점. 점. 이때 그 콜앱에서 보여주는 이렇게 팝업 윈도우로 보여주는 이런 이름들 있죠. 이런 이름들이 ND Array라고 하는 객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의 이름들이거나 또는 메서드 이름들이에요. 메서드 이름들입니다. 어, 예를 들어서 nDim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ndim. ndim. 아이콘 모양을 보시면은요. 아이콘 모양을 보시면 이게 어떤 변수를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함수를 의미하는 건지 알 수가 있어요. 변수를 의미할 때는 이게 직육면체 모양이고요. 그 다음에 함수를 의미를 할 때는 정육면체 모양으로 아이콘 모양이 그려져요. 그래서 이게 값을 저장하고 있는 변수인지 아니면은 함수인지. 함수면은 괄호를 써서 호출을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아이콘 모양으로 구분할 수가 있고요. nDim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출력할게요. ndim 이렇게. 자, 일단 실행 먼저 해볼까요? 실행 먼저 해보시면 1이라고 나옵니다. 1. 자, 이 nDim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디멘전이에요. 디멘전. 뭐 정확하게는 넘버 오브 디멘전. 디멘전. 그러니까 우리말로 옮기면 차원의 개수란 뜻이에요. 차원의 개수. 몇 차원이냐는 뜻이에요. 몇 차원이냐. 1차원 배열이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생긴 모양의 배열은 1차원 배열이다는 뜻입니다. 뭐, 차원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1, 2, 3, 이렇게 됐으면 이건 1차원 배열. 근데 배열 안에 배열, 그리고 또 배열. 이런 식으로 있으면 이거는 2차원 배열. 뭐, 1, 2, 3, 밑으로 좀 내릴까요? 4, 5, 6. 이렇게. 이렇게, 그, 배열 안에 숫자들만 이렇게 있으면 1차원 배열. 배열이, 배열을 원소로 가지면, 1차원 배열을 원소로 가지면 2차원 배열. 2차원 배열. 그 다음에 3차원 배열은 어떻게 될까요? 3차원 배열은 배열이, 배열을 가지고 있는데, 이 배열 자체가 다시 배열들을 원소로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원 배열인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요 안쪽에 있는 거 했을 때 2차원 배열이죠. 맞아요? 네. 그리고 이런 2차원 배열들을 원소로 갖는 거예요. 5, 6, 7, 8. 이런 식으로 2차원 배열들을 원소로 갖는 배열이면 3차원 배열이 되는 거예요. 3차원 배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려운 개념 아니에요. 어려운 개념 아닙니다. 그래서 ndim 배열 이름에서 쓰셔야 돼요. 배열을 저장하고 있는 변수 이름에서 점 하시고 속성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클래스의 속성이나 클래스의 메서드를 사용하실 때에는 생성된 객체에서 점이라고 하는 걸 사용하고 그 다음에 속성 이름, 변수 이름이나 함수 이름을 사용한다 그랬죠.
네, 그거예요, 지금. ND 어레이가 클래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NDM이라고 하는 거를 보면 차원의 개수를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라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어떻게 사용할까요? 변수 이름에서, 변수 이름에서 사이즈라고 하는 속성을 찾으시는 거예요. 자, 출력 결과를 먼저 볼게요. 출력 결과를 뭐라고 나오죠? 5라고 나오죠. 그죠? 이거는 배열의 크기예요. 사이즈는. 그러니까 사이즈라고 하는 게 크기잖아요. 크기. 크기. 네. 모든 원소의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차원 배열인데 1, 2, 3, 4, 5라고 하는 배열은 1차원 배열인데 원소는 5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사이즈가 5인 거예요. 어렵지 않으시죠? 네. 그 다음에 shape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shape. 모양이란 뜻이죠. num array 1번 점 shape이라고 해볼게요. 일단 출력해서 결과를 보시면 네, 이렇게 나와요. 이거 튜플이에요, 튜플. 원소 한 개짜리 숫자 한 개를 갖는 튜플입니다. shape은 말 그대로 배열의 모양이라는 뜻인데, 배열의 모양이라는 뜻인데, 이 배열의 모양이라고 하는 거는 그 배열에서, 어레이에서 배열의 각 차원의 원소 개수들로 이루어진 튜플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은 1차원 배열이어서 1차원에 원소가 5개가 있다. 이렇게만 보여주는 겁니다. 이따가 2차원 배열을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2차원 배열을 나중에 보여드릴 텐데 예를 들어서 1, 2, 3, 그 다음에 4, 5, 6 네, 이런 모양으로 생긴 2차원 배열이 있다. 이런 모양으로 생긴 2차원 배열이 있다라고 한다면은요. 얘의 모습은요. 얘의 쉐입은 어떻게 되냐면 얘의 쉐입은 이렇게 결정하시면 돼요. 우선 1차원 배열이 몇 개가 있어요? 1차원 배열이 2개가 있죠. 맞아요? 그렇죠? 1차원 배열이 2개가 있죠. 2개가 있고. 그래서 원소의 개수가 2개. 그죠? 원소의 개수가 2개. 그 다음에 자, 이쪽 방향으로 볼게요. 각각의 1차원 배열은 원소를 몇 개씩 가지고 있어요? 3개씩 가지고 있죠. 맞아요? 그럼 3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쪽이 행방향이죠. 행방향으로 보면 1차원 배열 1개, 1차원 배열 1개. 그래서 원소가 2개가 있죠. 원소가 2개가 있고 1차원 배열 1개를 보면 1차원 배열 1개를 보면 원소가 1개, 2개, 3개가 있죠. 그래서 3개. 그래서 이런 모습에서는 쉐입을 출력해 보면 2,3이라고 하는 튜플을 보여줘요. 나중에 제가 2차원 배열 만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1차원 배열일 뿐이고요. 그 다음에 그 1차원 배열 안에 원소가 5개가 있으니까 원소 5개로 이루어진 1차원 배열이라고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볼게요. D타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D타입. 사용하실 때 어떻게 할까요? 변수 이름, 점, 그리고 D타입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보시면 여기 int 64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D타입은요, D는 데이터, 그리고 타입. 그래서 이거 무슨 뜻이냐면 배열 원소의 데이터 타입이란 뜻이에요. 배열 원소의 데이터 타입이란 뜻입니다. num array 1번이라고 하는 변수에는 정수들만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정수들만 들어가 있어서 int. 근데 뒤에 숫자가 붙어 있어요. 그죠?
숫자 64라고 숫자가 붙어 있죠. 음. 넘파이는 데이터 타입이 파이썬보다 조금 더 다양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그거를 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음. 파이썬에서 숫자 타입은 여러분들은 두 가지만 하시면 돼요. 정수냐, 실수냐. 두 가지만 하시면 돼요. 사실은 파이썬의 숫자 타입에는 정수와 실수 말고도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복소수라고 들어보셨어요? 복소수? 네, 수학 시간에 고등학교 때 안 배우나요? 복소수라고 하는 숫자 타입도 있어요. 근데 저희가 그것까지 다룰 일은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파이썬은 정수, 실수, 복소수라고 한 세 가지의 숫자 타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수 타입은 인트라고 부르고요. 실수 타입은 플롯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넘파이 패키지에서는요, 조금 더 다양하게 구분이 되어져 있어요. 정수 타입도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수 타입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정수 타입이 int 8, int 16, int 32, int 64 이렇게 있어요. 실수 타입은요, 플롯 16, 8은 없어요. 플롯 32, 플롯 64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 숫자가 붙어요. 뒤에 숫자가 붙는데 이 숫자의 의미는 뭐냐면 비트입니다. 비트. 어, 8비트 정수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16비트 정수란 뜻이고 32비트 정수란 뜻이고요. 64비트 정수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16비트 실수란 뜻이고요. 32비트 실수, 64비트 실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비트라고 하는 개념 아세요? 비트와 바이트 개념 아세요?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아, 음. 컴퓨터는 컴퓨터의 그 기본적인 저장 단위는 비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트. 비트는 0과 1이라고 하는 두 가지 상태를 비트라고 얘기를 해요. 비트.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8개의 비트가 모여서 1바이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1바이트. 바이트는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뭐 파일 단위 아니면은 뭐 메모리 단위를 할 때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이런 거 많이 사용을 하니까. 그죠? 8비트 8개를 모여서 1바이트라고 불렀어요. 10개가 아니라 8개로. 그렇게 했었고. 그 다음에 킬로바이트. 킬로바이트는 1킬로바이트는요. 원래 킬로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얼마를 얘기를 하죠? 천. 천이죠, 천. 근데 컴퓨터에서는 2의 10승 바이트, 2의 10승 바이트를 1킬로바이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2의 10승 계산해 보면은요, 1024예요. 그러니까 거의 천하고 비슷해요. 천하고 비슷합니다. 그럼 메가바이트는 2의 10승 킬로바이트. 메가는 거기다가 다시 한번 천을 곱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기가바이트는 메가에다가 다시 2의 10승 메가바이트. 이렇게 그러니까 곱하기 1000씩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int8이라고 하는 거는 8비트에 저장할 수 있는 정수라는 뜻이에요. 8비트에 저장할 수 있는 정수. 그 다음에 int16이라고 하는 거는 16비트에 저장할 수 있는 정수라는 뜻이에요. 정수.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자, 하나의 비트에는 0과 0 또는 1만 저장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0 또는 1밖에 저장을 못해요. 그러면 그런 0과 2를 저장할 수 있는 그릇이 0 또는 2를 저장할 수 있는 그릇이 8개가 있는 거예요. 총 몇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도 0과 2를 저장할 수 있으니까 두 가지. 여기도 0과 2를 저장할 수 있으니까 두 가지. 여기도 두 가지. 그럼 2의 총 경우의 수는 2의 8승이 있겠죠. 맞아요? 2의 8승이면은 얼마인가요? 256일 거예요. 256. 256. 그러니까 그 8비트에 저장할 수 있는 숫자는요. 0부터 255까지라는 뜻이에요. 여기가 전부 다 0으로 채워져 있으면 이 8개의 비트가 전부로 0으로 채워져 있는 상태가 0. 그 다음에 8개의 비트가 전부 1로 채워져 있는 상태가 255. 이진수. 이진수. 그래서 0부터 255까지를 저장할 수 있어요. 8비트 정수는. 근데 우리가 또 부호를 생각해야 되죠. 마이너스, 음의 정수도 있고 양의 정수도 있잖아요. 그럼 또 2로 나눠서 마이너스 128부터 플러스 127까지만 저장할 수 있어요. 왜 128이 아니라 127이냐면 중간에 0이 있잖아요. 0이. 그죠? 그래서 8비트 정수의 표현 범위는 8비트 정수에 저장할 수 있는 숫자는 마이너스 128에서 플러스 127까지만 저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비트가 커지면 커질수록 16비트는 그러면 더 많이 저장할 수가 있겠죠. 2의 16승까지 저장할 수 있는 거고 경우의 수가 그 다음에 2의 32승까지 저장할 수 있다는 뜻이고 2의 64승까지 저장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네, 그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수도 비슷하게 그 저장할 수 있는 비트가 커지면 더 많아지면 그 더 크고 더 정밀하다는 얘기는 소수점 이하의 자릿수가 더 커진다는 얘기예요. 음, 더 크고 더 정밀한 숫자들을 저장할 수 있다. 네, 그런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위에서 여기 1, 2, 3, 4, 5를 저장할 때 몇 비트 정수를 사용했냐면 64비트 정수를 사용해서 1, 2, 3, 4, 5를 저장을 했다는 얘기예요. 숫자 하나를 저장할 때 64비트를 사용했다. 넘파이가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종류의 그 각각의 크기를 제한한 정수 타입들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메모리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예요. 굳이 작은 숫자를 사용하는데 메모리를 더 많이 사용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메모리를 좀 아껴서 쓰고 싶다라고 하시면 int 64가 아니라 뭐 int 32라든가 int 16 뭐 이렇게 줄여서 사용할 수도 있겠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뒤에 64라고 나오는 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정수인데 좀 큰 정수구나. 그런 정도로만 여러분들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차원, 여기 제가 1차원 배열에 대해서 1차원 배열에 대해서 엔딤, 사이즈, 쉐입, D타입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드렸고요. 보여드렸고, 자, 이번에는 간단하게 2차원 배열 하나 만들어 볼게요. 제가 보여드린다고 말씀드렸죠. 2차원 배열에서 엔딤, 사이즈, 쉐입, D타입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볼게요. 어레이라고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수 이름을. numpy.array. 그리고 리스트. 네, 아까 했었던 것처럼
어, 두 개의 다시 두 개의 리스트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들여쓰기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여기서는 들여쓰기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보기 좋으라고 보기 좋으라고 이렇게 쓴 것 뿐입니다. 여기 괄호가 시작했으니까, 괄호가 끝날 때까지는 문장이 끝난 게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나눠서 쓸 수 있어요. 나눠서 쓸 수 있고, 자, 1, 2, 3, 아까 4, 5, 6. 아까 여기서 그 n 딤이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거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죠? 자, 일단 배열을 만들고요. 프린트 먼저 해볼게요. 어레이를. 이렇게 프린트 해주죠. 1차원 배열, 1차원 배열, 1차원 배열들을 원소로 갖는 2차원 배열.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얘를 뭐 이렇게 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들여쓰기를 했다고 해서 여기를 줄 바꿔서 썼다고 해서 얘가 이렇게 줄 바꿔서 써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냥 1차원 배열이면 1차원 모양으로, 2차원 배열이면 2차원 모양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프린트 함수는. 프린트 함수는. 그 다음에 그냥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그냥 출력하면 비슷한데, 얘랑 거의 비슷한데, 뭐가 더 붙냐면, 어레이다라고 하는 거를 더 보여줍니다. 그리고 딱 보시면, 그, 줄이 딱 맞춰서 출력이 되죠. 그 다음에 요렇게, 그죠? 요렇게 줄 맞춰서 출력이 되죠. 그래서 이 넘파이의 ND 어레이는 출력이 되게 깔끔하게 출력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프린트 문이든 아니면은 코드 셀에서 출력을 하는 거든. 네, 자, 그 다음에 아까 했었던 네 가지 속성 다시 한번 좀 볼게요. ndim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었죠. 음, 어떻게 하시면 돼요? array.ndim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size 했었죠. 두 번째. array.size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shape 했었나요? shape? shape. array.shape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dtype 했었죠. dtype. array.dtype. 네 가지를 보시면은요. 자, 우선 디멘전부터 볼게요. 디멘전. 2차원이란 뜻이에요. 2차원. 1차원 배열을 원소로 갖는 배열이기 때문에 2차원 배열. 그래서 디멘전은 두 개다. 이 디멘전이라고 하는 거를요, 축의 개수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어, 여러분들, 그 1차원은 이렇게 축이 하나만 있죠. 이게 1차원. 그죠? 2차원은 축이 이렇게 두 개가 있죠. X축, Y축. 맞아요? 그죠? 3차원은요? 3차원은 X축도 있고, Y축도 있고, 그 다음에 Z축도 있고. 조금 제가 엉망으로 그리긴 했죠. 요렇게 된 게 3차원. 그죠? 3차원 머릿속으로 생각하려고 하니까 좀 힘들죠. X축, Y축, Z축, X축, Y축, X축. 그러니까 이렇게 숫자들을 나열할 수 있는 축이 하나밖에 없으면 1차원. 숫자들을 나열할 수 있는 축이 두 개가 있으면 2차원. 숫자들을 나열할 수 있는 축이 세 개가 있으면 3차원.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이 3차원 공간이잖아요. 그죠? 맞아요? 배열도 마찬가지예요. 배열도요, 보시면, 자, 이쪽으로 축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이쪽 축을 따라서 원소가 한 개, 두 개, 이렇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도 축이 하나 있는 거예요. 이쪽 축을 따라서는 원소가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있죠. 축의 개념 이해되십니까? 요거 되게 중요해요.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배열이 있는데, 이런 방향으로 원소가 한 개, 두 개,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이쪽 방향으로 한 개, 두 개, 세 개가 있죠. 그죠? 그래서 디멘전이 원소들을 표현할 수 있는 축이 두 개의 축이 있잖아요. 그래서 2차원, 사이즈는 여기 전체 원소 개수 몇 개예요? 전체 원소 개수 6개죠. 6개로 사이즈는 6개. 그 다음에 쉐입은 이쪽 차원으로, 이쪽 차원으로 원소가 몇 개 있다? 두 개가 있다. 두 개가 있다. 그 다음에 이쪽 차원으로는 원소가 세 개가 있다. 세 개가 있다. 그래서 쉐입은 2 곱하기 3. 2 곱하기 3. 마지막으로 D타입, 64비트 인트를 저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다루게 될 그 배열이 2차원 배열을 제일 많이 다루게 되고요. 2차원 배열, 데이터 프레임까지는 2차원 배열 형태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머신러닝을 하다 보면 이제 차원이 많이 커질 수는 있어요. 네. 자, 요 몇 가지 속성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dim, 사이즈, shape, type. 어렵지 않으시죠? 다 아시겠죠? 네. 어, 요 정도 하고 넘어가고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 numpy, nd, array, 예. 객체를 생성할 수 있는 객체 생성 함수들을 정리를 해드릴게요. 객체 생성 함수를 정리를 해드리면, 이건 하나씩 하나씩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열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뭘 사용했냐면, array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했어요. 오브젝트를 주시면 돼요. 아규먼트로 오브젝트를 주시면 되고, 이런 함수가 있는데, 얘는 오브젝트를 nd array로 변환해서 리턴해주는 함수예요. 여기서 오브젝트는 무엇을 주시면 되냐면 배열과 비슷한 객체들을 넣어주시면 돼요. 배열과 비슷한 객체들이라고 하면 리스트가 있을 수 있고요. 튜플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다른 ND 어레이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이외에 뭐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있을 수가 있죠. 우리 어레이라고 하는 함수는 우리 계속 사용했어요. 그죠? 네, 어떻게 사용했어요? 이쪽에 보시면 array 하면서 아규먼트로 뭘 줬어요? 아규먼트로 리스트 준 거잖아요. 그죠? 리스트를 주니까 array가 무엇을 리턴해 줬어요? ND array를 리턴해 줬어요. 리스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속성들하고 array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속성들이 다르죠. 그죠? 리스트라면 어, ndim이라든가 size라든가 shape이라든가 dtype이라든가 이런 속성들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 리스트를 array로 변환해 주세요라는 함수가 array로 만들어줬고요. 그러면 array는 이런 속성들을 우리가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들 말고도 여러 가지 함수들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했었던 거예요. 이것들. 여기서는 array 안에 리스트인데 리스트를 원소로 갖는 리스트, 즉 2차원 리스트를 아규먼트로 줬죠. 2차원 리스트를 아규먼트로 주니까 array 함수가
무엇을 만들어줬냐면 2차원 배열을 만들어줬어요. 그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 아니죠. 그렇죠? 쉽게 얘기해서 리스트를 아규먼트로 주면 어레이를 리턴해준다. 배열을 리턴해준다. 이런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어, 자, 이거를 이용해서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0 이상, 네, 10 미만의 정수들로 이루어진 ND 어레이를 만들어라. 배열을 만들어라. 간단하게 넘버스라고 할까요? 넘파이점 어레이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넘파이점 어레이라고 하면 되는데 여기다 리스트 넣어주면 되죠. 이 리스트 안에 0부터 10까지 숫자들이 들어가 있으면 되죠. X, 4, X, in, range 0부터 10까지. 네, 이렇게 해서 넘버스를 프린트해 보면 0, 1, 2, 3, 4, 5, 6, 7, 8 이렇게 되겠죠. 얼마든지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이렇게 쓸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포문을 쓸 필요가 없어요. 넘파이는 반복문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함수들이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여기까지만 하고 저희 쉬운 시간 가도록 할게요. 두 번째 함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함수는요, numpy 점, numpy 점 a range예요. 그리고 start and step 이런 식으로 주시면 돼요. range가 아닙니다. 함수 이름이 range가 아니고요. a range예요. a range. range를 사용해서 array를 만들어주는 배열을 배열을 만들어주는 함수예요. 함수. 그래서 앞에 a가 array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range가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우리 range 함수 되게 많이 써봤죠? 그죠? 레인지에서 지금 요렇게 주면 스타트 값 안 준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스타트 값 안 주고 0 이상이다라고 하는 시작 값 안 준 거죠. 10 미만이다라고 하는 끝나는 값만 준 거죠. 시작 값을 안 줬을 때 시작 값의 기본 값은 0이라고 말씀드렸죠. 시작 값은 포함하고 끝나는 값은 포함하지 않는다. 스타트 이상, 엔드 미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스텝이 양수이면 얼마씩 증가하는 거고 스텝이 음수이면 얼마씩 감소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스텝이 생략되어져 있으면 기본값은 1씩 증가하는 게 기본값이죠. 그게 레인지. 그래서 A 레인지는요, 우리가 파이썬에서 레인지 함수, 스타트, 엔드, 스텝, 파이썬, 레인지, 함수 사용법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정리하진 않겠습니다. 아까 말로만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A 레인지는 항상 1차원 배열만 1차원 ND 어레이, 1차원 ND 어레이를 생성해 줍니다. A 레인지를 이용해서 2차원 배열을 만들 수는 없어요. A 레인지를 이용해서는 1차원 배열만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위쪽에 있는 거를 이렇게 사용하지 말고요. 똑같이 더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주석은 복사를 했어요. 복사를 했고. 넘버스를 어떻게 만들 수 있냐? numpy, a, range, 10. 이렇게만 쓰면 끝이란 얘기. 쉽죠? 그죠? range를 이용해서 array를 만든다. 그래서 A range예요. A range. 그래서 이렇게만 써주면 0 이상 10 미만, 0 이상 10 미만의 일씩 증가하는 정수들로 이루어진 배열을 만들어줍니다. 되게 쉽죠? 쉽죠? 어. 그럼 만약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요? 0 이상, 10 미만의 짝수들로만 이루어진 배열을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단수 이름은 evens라고 할까요? 어떻게 만드시겠어요? 네, 스텝을 주시면 되겠죠. numpy a range 0부터 10보다는 작은데 이식 증가한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리고 evens 이렇게 하시면 배열이 바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은 이런 거를 하려면 리스트 컴프레hension을 사용해가지고 리스트 컴프레hension에서 range로 만들어진 숫자들을 리스트에다가 하나씩 하나씩 어펜드하는 그런 기능을 우리가 직접 만들었었어야 되는데 그런 기능들이 arange라고 하는 함수로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자주 사용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arange는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별로 어려운 거 없으시죠? 오늘 첫 시간은?